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사연을 즐겨 듣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평범하게 사는 게 싫었어요. 가장 흔하다고 생각했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좀 더 튈 수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무 탈 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가장 행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린 탓에 더는 매달리고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곳에 제 사연 한 번 정도는 말해도 재미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이제는 저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제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겪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자란 저는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 다르게 고아로 자랐던 탓에 하나 있는 자식인 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고 그런 이유로 남부러울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예체능에 재능을 보였던 탓에 부모님께서는 물심양면으로 저를 지원해 주셨고 또래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지냈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저는 호주로 넘어가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클럽 활동을 하며 연극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라는 곳에서 동양인이 제가 연극을 하여 배우라는 제 꿈을 이루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빨리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죠. 그러다 알게 된 곳이 한국의 특성화 학교였습니다. 그 정보를 알게 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다행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착실하게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저는 따로 학원까지 다니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결과물로 유명 대학의 연극영화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입학을 한 대학에서 연기에 대한 진정한 접근 방법과 공부를 하게 된 저는 오로지 연기에 매달려 생활하게 되었죠. 물론 연기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닙니다. 무대 연출, 기획, 무대 미술 등등 하나의 연극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빠져들었죠. 연극학 이론과 연기를 배우면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며 창작 활동을 해야 했고 넘쳐나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결과물로 만들어내고자 제 모든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어요. 수업과 동아리 활동으로 방학도 없이 바쁜 생활하고 있었죠. 선후배 동기들과 거의 24시간 붙어 있으며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당연히 마음에 드는 이성도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사람은 같은 학번의 남학생이었던 승원이었어요. 연영과라고 해서 모든 얼굴이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승원이는 누가 봐도 연영과라고 한 번에 말할 만큼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좋았고 리더십도 있어서 동기 안에서 대표도 하고 있었죠. 그런 모습들 모두 제 마음에 들었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했고 제가 정말 승원이에게 빠지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승원이는 학교 공부에 동아리 활동으로 잠자기도 바쁜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벌고 있는 책임감 있는 아이였어요.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사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단 한 번도 앓는 소리 하지 않으며 모든 활동을 열심히 그리고 완벽히 해내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죠. 그런 승원이에게 고백을 하는 것조차 방해되는 게 아닐까 싶어 1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승원이의 군입대 날짜가 정해지고 나니 제 마음은 급해졌고 고백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 사이 잠깐 승원이를 불러내어 고백을 하게 되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고백을 승원이는 받아주었고 군입대를 하기 전까지 캠퍼스 생활과 동아리 활동을 데이트 삼아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승원이가 군대를 가게 되었고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고무신이 되어 승원이의 저녁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죠.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친구들과 저에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남자애들도 있었지만 전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주위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남자친구 2년을 기다려줘봤자 소용이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승원이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면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절대로 승원이를 배신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어요. 긴 기다림 끝에 승원이는 전역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승원이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죠. 그리고 같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쉬워하며 1분 1초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붙어 다녀서 유명한 것도 있었지만 서로 얼굴도 빠지지 않다 보니 캠퍼스 내에서 우리 커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어요. 매일 같이 붙어 다니던 우리도 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결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게 된 저는 연기에 더 집중을 하기로 했고 한 극단에 들어가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연극 생활이라는 것은 돈벌이가 되지 않는 힘든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손수 소품을 만들며 대학 시절보다 더 바쁘게 생활해야 했죠. 특히 극단 막내는 무대 소품 제작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시중까지 들으며 정말 힘들고 바쁘게 생활해야 했어요. 거기다 저녁이 되면 매일 있는 술자리에 끼어 못하는 술을 같이 마셔야 했습니다. 물론 저와 비교할 수 없는 경력을 가진 선배들에게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지만 승원이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 항상 승원이에게 미안했어요. 그럴 때마다 승원이는 제가 자신에게 가진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했죠. 너무 나 만나려고 애쓰지 마. 어차피 나도 나중에 비슷한 일 겪을 텐데 그때는 또 누군가가 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네 얼굴 보고 데이트하는 걸로 만족해. 나도 앞으로 졸업작품 준비하려면 바쁘기도 하고 대신에 우리 잠깐이라도 통화는 매일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선배들한테 지금부터 잘 보여서 나중에 내가 극단 들어가게 되면 대신 커버를 쳐줄 수 있는 선배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승원이 덕분에 마음을 놓고 연기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곧 승원이도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저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어요. 비록 극단은 서로 달랐지만 좁디 좁은 연극판이었기 때문에 서로 활동을 하면서도 얼굴을 자주 마주칠 수도 있었죠. 서로 연극을 하며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 다툰 적은 없었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시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승원이가 갑자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오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제가 더 놀랐죠. 아직 결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고 경제적인 독립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승원이는 그런 저에게 사랑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연극을 하며 사랑 하나만을 믿고 결혼한 선배들이 많이 있어서 거부감은 있지 않았어요. 다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가 놀라고 당황스러워했던 거죠. 그때는 저도 꼴에 예술가라는 잘못된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기에 모든 조건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랑 하나만을 믿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한 두 번째 선택이었네요. 승원이는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자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자신감 있고 호기로운 모습으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승원이를 좋게 봐주셨던 부모님께서는 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도 쉽게 결혼 승낙을 해주셨죠. 아마 승원이의 모습을 보고 좋게 생각하셨던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저 혼자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저의 선택을 믿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두 사람 다 돈벌이가 안 되는 연극을 하고 있다 보니 여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힘들게 지내고 있었죠. 그나마 저희 집에 여유가 있어 죄송스럽지만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똑같이 사랑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초월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사이좋은 저희에게 소중한 아이가 생기면서 우리의 행복은 더 커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이 비극적인 일로 인해 제 인생마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저에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당연히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제 옆에서 위로를 해주는 남편과 뱃속에 있는 아이를 희망 삼아 겨우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장례를 모두 치르고 아직은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셨던 분들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인해 걱정이 없으셨던 분들이 부모님께서 사망을 하시어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자 혹여 돈을 받지 못할까 싶어 찾아오셨던 거죠. 평소 부모님 사업을 아무것도 몰랐고 두 분께서 돌아가시게 되며 사업 또한 중단이 된 상황이라 저 역시나 당황스러웠던 건 그분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던 부채를 갚고 보니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마음가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평생을 같이 걸어줄 남편만 있다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남편을 잘 몰랐던 거죠. 아마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자 태도를 싹 바꾸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항상 제 옆에서 웃음을 주던 남편은 없어져 버렸고 짜증과 원망만 저에게 분풀이하는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채은아, 우리가 초식 동물이냐? 아니 며칠 동안 왜 계속 풀떼기밖에 없어? 안 그래도 그 더운 무대에서 땀 다 흘리고 왔는데 야, 이런 거 먹으면 힘이 나겠어? 미안, 요즘 우리 형편 알잖아. 거기다 내가 배가 점점 불러와서 연극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승환 씨 집안에 도와달라고 부탁 좀 하면 안 될까? 이전까지는 우리 집에 계속 부탁하고 도움 받아왔었잖아. 어렵더라도 지금 도와주시면 잊지 않고 있다가 내가 다시 일 시작하면 그때 갚으면 되고. 우리 집이 너희 집처럼 요술방망이라도 되는 줄 아냐? 야, 안 그래도 어렵게 사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부탁을 해? 야, 너는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뭐 어쩔 수 있나? 네가 힘들어도 일을 나가야지. 야, 동네에 알아보면 배불러도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일 많을 거야. 식당 서빙이라든지 편의점 일이라든지. 야, 나는 연극한다고 낮이고 밤이고 시간 없으니까 부탁 좀 하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반찬값이나 벌고자 남편 말처럼 동네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사장님께서 임산부여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걸 사정사정에 겨우 하게 되었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어요. 저도 똑같이 연극을 하던 사람이니 여러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남편을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일을 나가고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니 남편은 점점 더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지? 오전 11시에 나가서 오후 2, 3시까지 하지. 야, 그럼 너 오후에도 할 수 있는 일 좀 알아봐라. 나 발성이 좀 약해서 학원도 좀 다녀야 하고 드라마나 영화 쪽에도 프로필 돌려면 옷도 좀 사고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 야, 그리고 야, 생각보다 발품비도 만만치 않다.
여보, 나 지금 일하는 것도 점점 무리야. 몇 달 못한다고 하면 일 시켜주지도 않고. 야, 연극 배워서 뭐하냐? 개월수 좀 속이면 되지. 야, 그리고 눈물 몇 방울 흘려봐. 임신한 여자가 눈물 흘리면서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는 못된 놈이 어딨겠어? 드라마나 영화만 나오면 우리 앞으로 고생도 끝이야. 야, 당장에 힘들겠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네가 희생 좀 하자. 그날부터 저도 남편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일을 늘렸습니다. 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장님들은 없었고 작은 일이라도 제게 주셨어요. 남을 속이기까지 하며 일을 하는 게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희생을 남편이 알아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 또한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고생을 하고 온 저에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제 주머니에서 10,000원 한 장이라도 더 빼내려고 했어요. 지겨울 정도로 반찬 투정을 하며 돈은 지갑에 있는 만큼 다 내놓으라고 하니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의 마음마저 제게서 돌아섰죠. 뭐가 그렇게 당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신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 옆에 있어도 바람을 피는 그 여자와 문자를 나누고는 했죠. 이혼을 당장에 하고 싶었지만 기댈 곳도 없는 제가 배가 부른 상태로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 몇 달만 힘들더라도 버티고 그 이후에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뜸 남편과 외도를 하는 상간녀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남편 옆에 있는 제가 뻔뻔하다면서 거의 조롱을 하고 있었죠. 당신, 내가 아이 낳을 때까지만 참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바람피는 상대가 나한테 무슨 문자를 보냈는지 알아? 뭐 내가 자세한 내용까지 아나. 그냥 보냈다는 것만 알지. 아이, 그러게 왜 이혼하자는 말을 안 해? 아이, 솔직히 당신도 나랑 관계가 끝난 건 알고 있잖아. 이렇게 시간만 끌어봤자 좋을 거 있어? 당신한테 직접 들으니 정말 충격적이다. 예전에 다정하고 나만 바라보던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 거야? 그거는 부잣집 딸 이채연을 내가 사랑한 거지. 너 좋아했던 마음은 사귀고 한 1년 지났을 때 끝났어. 지금까진 너네 부모님 때문에 있었고 서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빨리 이혼하자.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괴롭히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당장 소송을 할 돈도 없었고 재산 분할이랍시고 나눌 재산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합의만 해준다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양육비를 준다는 말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혼을 겪는 과정에서 아이 또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얼마 남지 않은 출산일까지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유산하고 제가 아이를 잘못되게 만든 것 같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죠. 눈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울었던 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결국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받지 못했던 저는 아이까지 유산하게 되어 양육비도 받을 수 없게 되며 맨몸으로 이 세상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죽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나라까지 떨어진 인생,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님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다 쓴 짐짝 취급하듯 버린 전 남편에게 복수 하나 못하고 죽는 건 너무 억울했어요. 상황이 계속 좋지 않아 통쾌하게 복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 남편에게 머리라도 들이받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악물고 살기로 했습니다. 당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돈을 벌어야 했기에 같이 연극을 하던 동료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오랜만에 본 동료들은 모두 저를 차갑게만 대하더라고요. 선배와 동기들은 물론이고 저와 한참은 기수가 차이 나는 후배들도 저를 피했죠. 그 모습을 보자 해명하고 싶지도 않았고 구차하게 매달려 부탁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다시는 연극판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주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던 저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마침 제가 지내고 있던 집과 가까운 곳에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경력도 보지 않았고 일하는 것도 단순 사무보조였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일이라 저녁에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더 할 수도 있었어요. 생전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저는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급히 사람이 필요했던 이유로 공고를 보자마자 달려온 제가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보조 일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전담하는 일이 없다 보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직원들이 부탁하는 일과 청소, 잡일 정도 하면 되었어요.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도 있고 여러 일을 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2주 정도 회사를 다니며 적응을 하니 익숙해졌습니다. 또 연극을 하면서 별별 것을 다 해봐서 그런지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덕분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편하게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회사에 큰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출근을 해서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비품들을 채워넣고 있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전화 통화를 엿들었는데 내용은 곧 회사로 올 외국 바이어들에게 제품 설명과 사업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기로 한 직원들이 마지막 확인차 공장 시찰 후 회사로 올라오다 고속도로 사고로 인해 발이 묶이게 된 겁니다. 외국 바이어들은 회사 코앞까지 온 상황이었고 회사에는 원활한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뒤늦게 사장님께서 소식을 듣고 나와 방법을 강구했지만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은 상황이라 프리랜서 통역사를 구하기도 힘들었죠. 그 상황에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어라면 어린 시절 유학 생활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회사 생활을 하여 직원들의 부탁으로 복사나 프린트를 할 때 눈으로 익힌 단어들이 있어 미약하게나마 이 상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장님께서도 당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신있게 나서는 저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급히 회의실로 가서 벼락치기 공부를 시키듯 오늘 설명해야 할 부분들을 훑어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기 전에 바이어분들이 왔지만 극단 시절에 했던 연극 중에 비슷한 역할과 분야를 공부한 적이 있어서 제품 설명과 사업 방향을 바이어들에게 어필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마무리까지 좋은 분위기로 마칠 수 있었죠. 물론 사장님께서 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고 대화 전체를 주도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일을 마치고 나니 회사 직원들도 모두 저에게 고생을 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축하해 주었어요. 회사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소속감이 생겼는지 제가 회사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시 들뜬 마음을 정리하고 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좀 전에 제 모습을 보시고 호기심이 생겼는지 여러 질문을 하셨어요. 채은씨, 오늘 일 정말 고마워요. 반년 넘게 준비한 걸 채은씨 아니었으면 모두 다 물거품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바이어들에게 설명할 때도 사업 프로세스나 화학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저 지금 이거 빨리 복사하러 가야 해서 급한 일 먼저 하고 설명해도 될까요? 미안해요. 그럼 오늘 일도 고맙고 해서 내가 저녁 살게요. 괜찮죠? 저녁 정도는 오늘 제가 해결한 일로 받을만 하다고 생각했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속을 빼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사장님과 함께 식당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채은씨, 정말 양파 같은 사람이네요. 그냥 평범한 취업 준비생인 줄 알았는데 영어도 원어민 수준의 회사도 다녀본 느낌이고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영어는 어렸을 때 유학을 다녀와서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호주에 있었거든요. 그럼 아까 그 화학식들 이해하는 거나 그 회사 경험이 있는 거는요? 그런 건 그냥 흉내 정도 내는 거예요. 제가 연극을 했었거든요. 유학에서 돌아온 것도 특성화 학교에 가서 연기를 배우려고 왔던 거고요.
그러다 대학 전공도 연영과를 다녔고 자연스럽게 극단에 들어가면서 연극을 했죠. 연극을 하다 보면 관객들에게 대사를 잘 전달해야 하니까 역할 공부를 하게 되고 관련된 대사도 자세히 알아보게 되고요. 다행히 예전에 발명가 역할을 맡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많네요. 또 채연 씨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이야기 없어요? 이거 너무 흥미로운데? 이제부터는 제가 말한 것과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에요. 전 오히려 사장님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여러 직원들도 두고 잘 모르겠지만 직원분들에게 듣기로는 사업하기 전부터 대단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경험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듣기로 없는 형편에 자수성가를 한 사장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출근했을 때는 너무 젊은 편이라 저와 비슷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 또는 신입 직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있던 사장님께 실수를 할 뻔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저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어떠했나 싶어 항상 궁금했었어요.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 사장님이 살아온 인생을 들을 수가 있었죠. 대학은 꿈도 못 꿀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던 사장님은 공부를 잘했지만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실업계 학교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는 공장을 다니며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돈을 모았고 사업을 꿈꾸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 자신의 도움 없이도 가족의 생계가 유지가 되자 모든 걸 걸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치열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글로는 몇 자 안 되게 적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야기를 듣는 동안은 같이 울고 웃으며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온 과거를 말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만날 때마다 서로의 힘들었던 과거를 보듬어주는 사이로 지내며 서로에게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가족들의 생계와 사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했다고 하는 원태 씨에게 어느 날부터 저는 사장님과 직원 관계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감정은 저뿐만이 아니라 원태 씨도 같았어요. 하지만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원태 씨를 올라가서는 안 되는 나무로 판단했고 그래서 그런 감정마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에게 먼저 용기를 내주며 다가와 주었던 건 원태 씨였어요. 그 남잔 제가 결혼을 한 번 했던 것도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던 것도 전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과 자신이 직접 보아온 저를 보고 자신의 전부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원태 씨의 모습에도 저는 누구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전 남편 또한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모든 행복을 저에게 줄 것처럼 행동했으니 말이죠. 상처가 있던 저는 보통의 남자라면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원태 씨에게 다가갔고 원태 씨는 그런 저에게 다른 부담감을 주지 않고 곁에 머물러 줬습니다. 제가 스스로 원태 씨에게 다가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감을 유지한 채 말이죠. 제 과거를 알면서 이해해주고 감싸주던 원태 씨와 오랜 기다림 끝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래 걸렸던 만큼이나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었죠. 이후 연애를 하던 저는 더 이상의 아픔은 없게 해주겠다는 말을 해주는 원태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한가로이 쉴 수도 있었지만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고 처음으로 얻었던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내조했고 회사에 출근하여 이전에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잊고 지내던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회사 휴게실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있었어요.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께서 이런 일 하시니까 저희가 불편합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미안해요. 난 전부터 보던 사이니까 아무렇지 않을 줄 알고. 에이,
장난입니다. 사모님께서 안 챙겨주시면 휴게실 수준이 확 내려가죠. 예전에 휴게실 생각하면 지금은 거의 백화점 수준인데요. 가벼운 농담을 하고 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같은 청첩장을 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이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하던데 제가 오기 전에 퇴사를 한 사람이라 얼굴을 보지 못했죠. 사모님, 사모님께서도 사장님과 이번 승현 씨 결혼식에 오시나요? 남편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승현 씨라는 분은 제가 오기 전에 퇴사한 것 같은데 저 들어오고 퇴사한 분이 없거든요. 아, 그렇지. 아, 죄송해요. 아, 저는 그때도 사모님께서 회사에 계신 줄 착각했네요.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꼭 들어본 이름 같더라고요. 흔한 이름에 내가 착각을 하는가 싶었죠. 근데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래? 연극 배우라고 하던데? 남승원? 같이 산 지는 꽤 됐는데 남편이 돈이 없어서 그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었대. 근데 요즘에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나 봐. 방송에도 작은 역할로 나오고. 그래봤자 엑스트라겠지만 요즘 배우들은 다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 그 이름 세 글자에 저도 모르게 직원들이 들고 있던 청첩장을 뺏어보게 되었어요.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청첩장에 있는 사람은 바로 제 전남편과 함께 바람을 핀 상간녀였어요. 그제서야 제 치욕스러웠던 과거가 다시 떠오르더군요. 남편을 만나고 행복에 겨워서 잊고 있었는데 말이죠. 불륜짓이나 한 것들이 뭐가 축하받을 일이라고 청첩장까지 돌리는지 속에서 다시금 열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직원들이 남편을 불러왔고 남편 사무실에 옮겨져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재은아, 정말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 괜찮아.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런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정말 세상 좁은 것 같아. 당신 회사에 다녔던 이승연이라는 직원 기억해? 그 여자가 내 전남편과 바람 폈던 여자야. 그런데 그 둘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결혼식까지 하는지. 뭐? 정말이야?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이제 와서 복수한다고 무슨 소용인가 싶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서지 말고 있을까봐. 무슨 소리야. 당신 그 일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M1 오해까지 받고 있잖아. 나는 당신에게 듣기만 해도 화가 났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어?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오해받고 있는 오해라도 풀어야 하잖아. 남편은 처음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저보다 더 억울해했고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오해라도 풀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의 결혼식을 망치기로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결혼식장에 나타나기만 해도 벌벌 떨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모두 결혼식장에서 말을 한다면 한바탕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을 디데이로 잡고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당일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화려한 흰 옷을 차려입고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앞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전 남편의 가족들이 저를 알아봐 입구에서 저지라도 당할까 싶어서 쉬기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객들 옷차림으로 금기시되는 흰 옷을 입은 이유로 이미 시선은 모두 저에게 쏠리기 시작했고 신부 측 하객으로 있던 남편의 회사 직원들이 저를 가장 먼저 알아보았죠. 사모님, 여기서 뵙네요? 저번에 승현 씨 모른다고 해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저희 직원들 가족들입니다. 여보, 인사드려. 우리 회사 사모님. 회사 직원들이 인사를 하자 반대편에 있던 연극 동료들도 저를 알아보았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시작하는 결혼식으로 불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식장은 때 아닌 전 부인인 저의 등장으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식은 예전과 같이 시작했죠. 전 남편은 신랑 입장을 하다 저를 보았고
내색을 하지 못했지만 미묘하게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식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 제가 있는 쪽을 보며 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불안해하는 표정만 봐도 제 분의 한 10%는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혼인서약이 끝나고 성혼 선언문을 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결혼식 중앙에 뛰어나갔죠. 그리곤 남편이 준비해준 마이크로 식장 내 하객들에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또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승원 씨 전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불륜으로 맺어진 연인 관계도 이렇게 뻔뻔하게 축하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뻔뻔하게 결혼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 와봤어요. 미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놈, 우리 집안 돈으로 먹여가며 키워줬더니 그 은혜도 모르고 저희 집이 망하니까 저에게 담갔던 발을 쏙 빼는 거 있죠? 그것도 젊은 여자 생겼다면서 저를 맨몸으로 쫓아내면서까지요. 거기다 뭐가 찔리긴 했는지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상한 소문을 냈더라고요. 일일이 찾아서 그 오해를 풀 수 없었는데 이렇게 다들 모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에 대한 오해를 증거를 보여드리며 풀어볼까 합니다. 언젠가 남승원 저 인간이 유명해지면 쓰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또 가망도 없어 보이고 시간도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오해도 풀어볼 겸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곧바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결혼식장 스크린과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전 남편이 저에게 해온 증거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에게 구걸하던 전 남편의 문자들, 나를 무시해온 말,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 사진, 동영상들이 있었죠. 집안 망신인 상황에 이미 신부 측 부모는 쓰러졌고 하객들 대부분도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승원아, 왜 그런 표정이야?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니? 그렇게 나한테 행동해 놓고 똑같이 돌려받을 생각은 못했어? 그리고 승현 씨라고 했나? 나한테 계속 남승원 씨 옆에 남아있는 게 뻔뻔하다고 했죠? 어때요? 이 정도면 승현 씨 기대에 맞게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륜 저지른 당신들 덕분에 고마운 점도 하나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승현 씨가 다니던 회사 거기 사장님분이랑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런 별 볼 일 없고 인간 같지 않은 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잖아요. 능력으로 보나 사람 됨됨이를 보나 어쨌거나 자기들 딴에는 당당해서 하는 결혼인데 축하하고 영원히 같이 잘 사세요. 똥덩어리들은 똥덩어리들끼리 뭉쳐 있어야 하니까요. 더러운 사람들끼리 뭉쳐 있어야 괜한 사람들이 피해 안 보죠.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려온 저는 당당하게 남편과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주말 동안 내내 저에게도 과거 동료들이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지만 굳이 더 말을 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무시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몰라서 앞으로 얼굴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과도 상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것보다 제가 두 사람의 결혼식을 아작내고 나간 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가 너무 궁금하더군요. 연락 온 지인들에게 그것만이라도 물어볼까 하다 조금만 더 참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되었으니까요. 힘들게 그 시간을 참아냈던 저는 월요일이 되어 출근을 하자마자 결혼식에 참석했던 직원을 붙잡고 제가 나가고 난 뒤의 상황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저를 고소하겠다며 상간녀가 결혼식 중간에 뛰어나가려고 했고 전 남편은 이 상황이 소문이라도 나서 자신의 연기 인생에 문제라도 될까 싶어서 그런 여자를 말렸다고 합니다. 주례를 하러 온 분도 소동으로 인해 식장을 떠나셨고 두 사람의 부모들도 충격을 받아 더는 식을 진행할 수 없던 차에 식장 대여 시간도 종료되며 결혼식을 망치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오늘까지 밝혀진 일을 조금이라도 축소해보고자 하객들에게 일일이 입막음을 부탁했다고 들었어요. 완전히 개판이 난 거죠. 안 그래도 속이 시원해 주말 동안 잠을 푹 잤는데 그 얘기를 듣게 되니 더없이 상쾌하고 통쾌하더군요.
직원들은 그런 사정을 몰랐던 탓에 말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워 하던데 제가 편하게 말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죄는 짐승만도 못한 두 사람이 지었지 제가 지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전 남편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주 고소합니다. 업계에서 거의 생매장 당하듯 일감이 한 번에 딱 끊겼다고 해요. 제가 조언을 해준 것처럼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살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아주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도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으니 경계의 눈빛으로 상대를 잘 안 해주려고 한다고 들었고요. 반대로 저는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사업하는 남편 내조를 열심히 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는 직원들 챙겨주며 남는 시간에는 제 여가 활동을 하면서 말이죠. 온탕과 냉탕이 계속되었던 제 인생인데 이제는 지금처럼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쭉 따뜻한 이 온도처럼 인생이 풀렸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아직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제발 주변에 피해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인간답게 살았으면 하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